자, 이런 것들은 말을 안 해도 값이 들어간다. 말을 안 해도 값이 들어가는 것을 이제 기본값이 세팅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여기는 기본값이 0이 되는 거죠. 기본값이 0이 들어가는데 0이 들어간다. 0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거를 이제 말을 안 해도 묵시적 그 초기값이라고 얘기를 하죠. 초기값 말을 안 해도 그런 게 들어가요. 아시겠죠? 초기값이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이 만들어지면 묵시적 초기값이 다 기본적으로 세팅이 됩니다. 세팅이 되고요. 네,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타이틀에다 이꼴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꼴 써가지고 사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다 제목 이렇게 써요. 그러면은 이제 초기값이 제목으로 들어가는 거죠. 선언을 했는데 타이틀이 선언됐어요. 그러면 제목이라 들어오는데 기본적으로 선언되면서 자리를 잡게 되겠죠. 자리를 잡으면 기본값이 생겨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기본값으로 기본값이 0이 세팅이 되고요. 0이 세팅된 후 거기에 이제 그 초기값으로 선언된 이꼴 써가지고 초기값으로 정의된 제목이 들어가는 거죠. 정의된 제목이라고 제목이 들어간다. 제목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들을 명시적 초기값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묵시적은 어둡게 얘기 안 했지만 이제 스스로 알아서 이게 묵시적인데, 명시적은 분명하게 명시를 해놨다는 얘기죠. 이게 밝게 보이게 만들어놨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 명시적이라는 용어를 써요. 명시적 초기값을 했다. 네 되고요. 타이틀이 되니까 생성만 하시면 그 1번, 2번이 그 기호값을 세팅했다가 이제 명시적으로 했었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제목으로 바뀌어서 사용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값으로만 되는 것을 묵시적 초기값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명시적으로 사용자가 개발자가 이렇게 이꼴 써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를 이제 여기 보시면 명시적 초기값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되셨나요? 근데 이렇게 쓰지 않더라도 이제 저희가 이제 스태틱 변수하게 선언할게요. 스태틱 변수. 프라이빗으로 그 스태틱 먼저 쓰고요. 스태틱 쓰시고요. 프라이빗 쓰고요. 프라이빗 쓰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 순서 시리얼 번호, 시리얼이 이거 시리얼 이게 맞죠? 시리얼 번호를 이렇게 이제 한 개 선언하겠다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인티자 정도로 선언하면 되겠죠. int 선언해서 세미콜론 찍었어요. 앞에 많이 붙었네요. 스태틱이니까 클래스만 이게 불려진다면, 클래스가 맨 처음 어디 나오죠? 여기 메인에서 시행될 때 여기 나오네요. 이렇게 불려진다면 스태틱은 자동으로 올라간다.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예, 자동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여기 스태틱이 자동으로 올라가서 사용되는 거고요. 이렇게 스태틱으로 사용되는 경우, 저희가 이제 시리얼 넘버도 출력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시리얼 넘버도 출력을 하자라고 해서 여기다 이어붙이기를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클래스에 같이 있지만 얘를 클래스와 함께 쓰려고 쓰지는 않아요, 실제적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 여기다가 쌍따비 찍고요, 콤마 찍고 시리얼 번호 찍는다고요. 그래서 시리얼 넘버 이렇게 이꼬로 사용하시고요. 써서 쓰시고, 쌍따비 찍어서 막아주시고요. 시리얼 넘버 변수를 플러스해서 하시면 시리얼 넘버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플러스해서 이렇게 이어붙이기를 해주시면 오류가 나지 않아요. 아시겠죠? 얘는 프라이빗이고 얘는 스태틱이고, 위에 건 스태틱이 아니에요. 넌 스태틱이죠. 이게 넌 스태틱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얘는 언제 생기냐? 얘는 이렇게 불려지면 무조건 생겨요. 뉴 할 때 스태틱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뉴 할 때는 스태틱 제외하고 나머지가 생긴다고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예, 나머지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쪽에 위에 있는 거는, 위에 있는 변수들에 해당되는 건 스태틱이 없다. 여기 보시면 스태틱이 없다. 얘네들을 이제 넌 스태틱이라고 얘기를 하죠. 얘는 넌 스태틱이다, 스태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얘는 스태틱이 있는 걸 한 개 썼어요. 여기는 스태틱이 있다, 스태틱이 있다. 얘는 이제 클래스 이름이 나오면 로딩됩니다. 자동적으로
그 메모리에 올라가요. 메인 메모리에 올라간다. 그래서 얘네들을 쓸 때는 내가 변수 이름에 저장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클래스 이름 보드 부유 점 그 다음에 시리얼 넘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써서 사용이 된다. 이런 얘기죠. 되시겠죠? 그 스태틱으로 쓴 거는 세터 게터는 잘 쓰진 않아요. 쓰진 않고 그냥 이제 스태틱 변수로 썼는데, 이거는 잘 안 쓴다는 거는 시스템.out만 보셔도 금방 나오죠. 저희가 스트링에 system.out.println 이렇게 쓰시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시는데, 여기에 이제 스태틱으로 올렸던 거, 이제 여기 in, out 있죠? 스태틱, out. 되셨나요? 스태틱 아웃인데, 클릭해 보시면 아웃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보시면 돼요. public, 스태틱. 뭐가 없어요? 프라이빗을 안 쓰고 주로 퍼블릭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죠? 외부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많이 쓴다. 게터 세터 이용해서 잘 쓰진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되셨나요? 예,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긴 해요. 사용할 수도 있긴 한데, 얘가 고정되어 있고 파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 게터를 일부러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스태틱, 프라이빗, int, 시리얼 넘버 썼는데, 이거 초기값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오죠. 얼마가 나와요? 0. 여기 초기값 0이 나오는 거죠. 0. 이해되시겠죠? 0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고요. 얘도 이제 묵시적인 초기값을 쓴 거죠. 기본값이 0이 되고 묵시적으로 초기값을 넣지 않았지만 0이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넌 스태틱이 먼저 생성이 될 것서 그 메인 메모리에 올라갈까요? 스태틱이 먼저 올라갈까요? 스태틱이 먼저 올라갑니다. 스태틱이 얘는 뉴 할 때 올라가죠. 이렇게 뉴 할 때 올라가고, 보드 부유라고 이렇게 딱 인식이 돼서 들어오는 순간 스태틱이 다 올라간다고요. 아시죠? 스태틱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올라가고요. 스태틱은 한 번만 올라가고요. 뉴는 여러 번 해야 되는 거죠. 여러 번 해서 다음에 쓸 때는 또 뉴 하면 여러 번 올라가게 되고요. 스태틱으로 되어 있는 거는 한 번만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 넌 스태틱은 뉴 할 때마다 올라갑니다. 여기 부분은 썼는데 넌 스태틱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뉴 할 때마다 올라가게 되고요. 얘는 그 뉴 하면 바로 올라갑니다. 뉴 하면 여러 번 올라가요. 뉴 할 때마다입니다. 할 때마다 이제 올라간다고요. 그 여기 스태틱으로 만든 것은 한 번만 올라간다 이거예요. 한 번만. 그 이러면 한 번만 올라갑니다. 한 번만 올라가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 번 뉴하거나 불려지더라도 올라간다. 한 번만 올라간다. 아시겠죠? 여러 번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클래스에 해당되는 똑같은 클래스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스태틱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스태틱으로 만드는 순간 다른 놈들이랑 같이 사용하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 번만 올려서 사용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초기값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시 하면 여기 스태틱인데, 나중에 이제 메소드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기화부터 지금 해오기 때문에 그 초기화 시키는 초기화 블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기화 블록. 그 일반적인 초기화 블록은 이제 이렇게 쓰는 것은 넌 스태틱을 초기화시키기 위해서 넌 스태틱 변수의 값을 초기화시키기 위해서 보통 사용합니다. 초기화시키기. 맨 처음에 있는 값을 시키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태틱 변수에 해당되는 것을 쓰는 게 있는데, 여기 위아래 좀 바꿔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태틱으로 썼을 때 사용하는 것은 앞에 스태틱을 붙여서 스태틱 초기화 블록이라고 씁니다. 스태틱 초기화 블록이라고 쓰시고요. 얘는 이제 스태틱 변수값, 스태틱에 해당되는 변수값을 초기화시키기 위해서 보통 사용합니다. 그 넌 스태틱 초기화를 하면서 스태틱에 있는 변수를 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로 사용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넌 스태틱일 때는 스태틱이 먼저 생기고 그 넌 스태틱이 나중에 생기잖아요. 스태틱이랑 안 붙인 게 나중에 생기는 거예요. 뉴 하면서 생기니까 여러 번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 스태틱에서 넌 스태틱을 건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스태틱에 있는 부분이 먼저 생기고 먼저 실행이 되고 나서 넌 스태틱이 돌아간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건드리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 넌 스태틱에서 스태틱 부분은 건드릴 수 있어요. 스태틱 변수 값도 변경할 수 있다. 변수 값도 변경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초기화 블록은 어떻게 쓰느냐? 그냥 아무것도 쓰지 않고 나 처리할 거야 라고 씁니다. 중괄호 알고 중괄호 닫고. 근데 여기 스태틱 블록이라고 썼으니까 스태틱이라고 앞에 붙여줘요. 스태틱 블록이죠. 중괄호 알고 중괄호 닫고. 아시겠죠? 여러 개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값을 넣어줄 때 보통 씁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얘는 이제 그 스태틱이 붙어서 스태틱 변수에 해당되는 거, 여기 스태틱 변수에 해당되는 시리얼 넘버를 이제 초기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얼 넘버 이꼬로 쓰시면 1 세미콜론 가능하죠? 예, 넘버 고쳐볼까요? 넘버 이꼬로 1 세미콜론 안 되죠? 이유를 설명했어요. 스태틱이 먼저 생겨요. 스태틱은 올라가 있는데 넌 스태틱이 안 올라갔죠? 아시겠죠? 이거는 시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올라갔어요. 근데 넘버를 지금 초기화 시키려고 그래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얘네들은 스태틱이 먼저 올라가고 넌 스태틱이 나중에 뉴해야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보여야 뭘 집어넣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집어넣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그죠? 안 올라왔기 때문에 얘네들은 쓸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스태틱 변수에 대한 초기값을 설정할 때 보통 많이 씁니다. 됐죠? 이꼴을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꼴 잘 쓰지 않고요. 이제 스태틱 변수나 아니면 그 다른 걸 이용해서 쓰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스태틱 변수 초기화에서 시리얼 넘버는 1이다라고 이제 쓸 수 있으세요. 얘가 언제 실행되는지 아시려면 시소를 이용해서 지금 저희가 보드 부여죠. 보드 부여에 그 스태틱 초기화 블록을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이제 대시를 막 써놓으면 되시겠죠? 써놓으세요. 그리고 메인에서 한번 실행하세요. 실행하시면 여기 그 보드 부여의 스태틱 블록이 실행되고 있고요.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선언되면서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초기화 블록이 실행됐다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스태틱 초기화 블록. 그리고 이제 요거 프린터 때문에 투스리 메소드가 실행되고 있는 거죠. 그 안에 내용은 요거다. 이제 투스리 메소드의 내용은 이거다. 이렇게 볼 수 있으십니다.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초기화 블록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초기화 블록에 한번 해보시면, 자, 그냥 중괄호 알고 중괄호 닫고 씁니다. 중괄호 알고 중괄호 쓰시면, 아무것도 안 붙었어. 중괄호 알고 중괄호 닫고 사이에 그 앞에 아무것도 안 붙었어요. 아무것도. 아시겠죠? 아무것도 안, 퍼블릭도 안 붙고, 이름도 안 붙고, 아무것도 안 붙었어요. 아시겠죠? 클래스에서 아무것도 안 붙여놓으면 이런 걸 초기화 블록이라고 얘기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넌 스태틱 값의 초기화 블록을 보통 씁니다. 예를 들어서 넘버 이꼬로 1 이렇게 씁니다. 넘버 이꼬로 1 이렇게 쓰시면 여기서 이제 초기화 블록 써가지고 사용하고요. 시리얼 넘버가 지금 이제 초기화 블록에서 저희가 시리얼 넘버 플러스 이렇게 해서 증가시킬 수 있어요. 생성이 한 번 되면 시리얼 넘버를 계속 증가시키자. 이해되시죠? 되시나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가능하잖아요. 되셨죠? 그래서 요거 있죠? 스태틱 변수 값도 변경이 가능하다. 되셨나요? 자, 요거는 이제 그 보드 부여 스태틱에서 지금 저희가 쓰시고요. 초기화 블록이 스태틱 초기화 블록이 아니라 그냥 초기화 블록이죠. 이렇게 봐서 초기화 블록을 지금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되셨나요? 예,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쓰세요.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메인에서 실행을 해보시면 맨 처음에 초기화 블록이 먼저 실행이 되고요. 스태틱 초기화 블록이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초기화 블록이 실행이 되고요. 출력하면서 투스트링 메소드가 실행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 뉴를 한번 더해서 뉴를 한번 더 할게요. 더해서 VO1 이렇게 쓸게요. 변수 이름이 같으면 안 되니까 VO1 쓰시고요. VO1을 또 출력하자. 저희가 이제 시소를 이용해서
자, 부여 1을 출력하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실행해 봅니다. 실행해 보시면 그 초기화 블록이 스태틱 초기화 블록이 먼저 실행이 됐죠. 그리고 new를 한번 했기 때문에 자, 요거 이름이 나오는 순간 여기 이름이 나오는 순간 이제 스태틱 초기화 블록이 한번 실행이 됐습니다. 아시겠죠? 자, new 했어요. 그럼 뭐가 실행이 된다고요? 초기화 블록이 실행이 된다. new 생성하면서 그 다음에 요거 출력하세요. 요 부여 출력한 것 때문에 toString 메소드가 실행된 거죠. toString 메소드의 값은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리얼 넘버가 2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시리얼 넘버를 1로 집어넣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1씩 증가하자 이렇게 해놔서 시리얼 넘버가 2가 됐습니다. 이해되시죠?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new를 한번 더 했어요. new를 다 했으니까 스태틱 블록 여기 요거는 선언은 여기 위에 나왔으니까 스태틱 초기화 블록은 한 번만 실행되고요. 두 번 다시 실행이 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실행이 되지 않고 이쪽에 new 하면서 여기 보면 초기화 블록이 이렇게 실행이 된 거예요. 실행이 됐다. 아시겠죠? 여기 출력해서 이제 부여를 출력하니까 toString에서 해서 결과가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시리얼 넘버는 3이 됐어요. 얘는 부여고요. 얘는 부여 1이죠. 두 번째 생성한 부여 1. 되시겠죠? 네. 되셨나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변수가 먼저 이제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면 이제 여기 스태틱 변수가 먼저 생기고요. 초기화값이 세팅이 되고요. 0으로. 그 다음에 0으로 세팅이 되고 여기서는 이제 그 스태틱에서 new 하면서 이제 스태틱 초기화 블록에서 넘버를 1로 세팅해 놨어요. 1로 세팅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non 스태틱에서 플러스 1을 했기 때문에 1은 나타나지 않고 플러스에서 2부터 나타나게 되죠. 2, 3, 4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되시겠죠? 실행하는 위치. 야, 요거 변수, 요게 변수가 먼저 세팅이 된다. 여기 1번이죠. 변수가 초기화 돼서 얘가 1번입니다. 1번. 2번은 초기화 블록이 2번입니다. 얘가 2번. 되시겠죠? 그래서 1이 세팅이 된다. 3번은 위에 변수가 non-static 되어지는 부분이 3번입니다. 여기가 3번. 여기가 3번에 해당입니다. 3번. non-static 블록에 해당되는 게 값이 세팅이 되고 저희 기본값이 세팅이 되고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그 명시적인 값이 세팅이 되는 게 다섯 번째입니다. 이거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초기화 블록, 스태틱 말고요. 초기화 블록에 해당되는 요게 4번입니다. 이쪽에 들어가는 게 얘가 4번. 요게 4번. 되셨나요? new를 하면 스태틱 빼고, new를 하게 되면 스태틱 빼고, 변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초기화 요게 듭니다. 아시겠죠? 3번, 4번만 계속 진행이 됩니다. 1번, 2번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스태틱에 대한 1번, 2번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new를 할 때는 non 스태틱만 되니까 여기 3번, 여기에다는 요 3번과 4번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칠 때 엔터 친 다음에 이게 밖에 중괄호고 중괄호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스태틱 초기화 블록이죠. 초기화 블록 끝입니다. 끝. 이거 없으면은 써놓고 없으면은 만들어야 한다. 얘는 초기화 블록의 끝입니다. 끝. 예, 요거는 toString 메소드의 끝입니다. 여기는 end of toString 메소드의 끝. 여기는 보드 부여. end of 보드 부여 클래스. 예, 클래스의 끝입니다. 잘 따져보세요. 예. 주석 처리를 해야 이게 구분하고 뭐가 빠진지 보기가 편해요. 자, 여기 이제 그 초기화 블록을 지금 저희가 썼는데 여기 초기화 블록입니다. 예, 초기화 블록인데 초기화 블록. 그 초기화 블록은 안에서 값이 이미 정해져 있을 때 사용을 합니다.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초기값을 세팅하는 방법이 또 한 개 있겠네요. 또 한 개 있는데 그게 생성자입니다. 생성자. 실행하기 전에 new 하면서 호출되는 생성자를 이용해서 값을 전달받아서 세팅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건 외부에서 값을 전달해 주려고 할 때 보통 사용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보통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생성자의 값을 이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스태틱이 있고요. 이렇게 썼습니다. 네. 지금 쓰시는 게 뭐라고요? 생성자라고요. 아시겠죠? 예, 생성자. 생성자를 만드는 이유. 생성자를 만드는 이유는 외부에서 초기값을 전달해서 세팅하고 싶을 때. 전달해서 세팅하고 싶을 때 만든다. 그 전달되지 않는 생성자도 필요하다. 그러면 똑같이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클래스를 만드실 때 1번 변수를 먼저 지정합니다. 맨 위에다가 변수를 지정을 쫙 해주시고 2번 초기화 블록을 지정을 합니다. 3번 생성자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4번 그 외 메소드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스윙 메소드를 지정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투스윙 메소드를 지정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생성자를 만들 때 지금 생성자를 값을 전달하는 생성자를 만들고 싶어. 값을 전달해주는 생성자를 만들고 싶은데요. 그 값을 전달해주고 있는 생성자를 만들었으면 기본 생성자는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기본 생성자 비어있는 생성자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생성자를 만드는 순간 다른 생성자는 하나도 안 만들어진다. 아시겠죠? 자동으로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만들어줘야 한다. 자, 전달되는 값이 없는 기본 생성자. 자, 이제 퍼블릭 외부에서도 다른 위치에서도 얘를 생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퍼블릭부터 쓰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과 같아야 됩니다. 보드 VO 가로 닫고 중괄호 정하고 끝. 아시겠죠? 이게 기본 생성자예요. 이거 안 만들어 놓으면 다른 생성자를 만드는 순간 여기서 이제 new에서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 썼던 거는 다 어떻게 된다? 오류가 난다. 오류. 아시겠죠? 오류가 나게 돼 있다. 지금 이클립스 응답없음인데요.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면 풀립니다. 또 이렇게 한참 기다려서 안 풀려도 계속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멈춰져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조금 진도를 조금 늦게 나가고 기다려 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기본 생성자에는요, 전달되는 값이 없는 대신에 앞에 이제 스태틱 블록이나 초기화 블록 같이 값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전달되는 값은 없지만 얘가 가로를 갖고 오니까 처리문이 있잖아요. 처리문이. 아시겠죠? 처리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뭐 대신에 쓸 수 있냐면 그 초기화 블록 대신 사용 가능하다. 전달받는 값은 없어요. 근데 이미 내부에서 다 세팅이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그 초기화 블록을 써서 저렇게 쓸 것 같으면 그냥 나는 기본 생성자에다가 값을 대신 넣어가지고 쓸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나는 이제 시소를 이용해서 얘가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싶어요. 시소를 집어넣어서 집어넣어가지고 사용하시고요. 아이고. 시소. 컨트롤 스페이스바. 시소를 쓰시고요. 지금 어디에요? 보드 V요. 클래스가 많아지면 이렇게 안 써놓으시면 내가 어디다가 이걸 써놨는지 기억하기가 힘들어요. 아시겠죠? 내가 어디다 써놨는지 기억하기 힘들면 어떻게 돼요? 힘들면 얘를 나중에 지워야 되거든요. 지울 때 되게 힘들어요. 이해되시죠? 쓰시고요. 여기 기본 생성자입니다. 기본 생성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대시를 막 써놓으면 대시 써가지고 쓰세요. 이렇게 저장하시고요. 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해 보시면 여기 요거 지금 기본 생성자 호출한 겁니다. 기본 생성자를 호출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써놓고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해보시면 스태틱 초기화 블록이 먼저 되고요. 그 다음에 초기화 블록이 실행이 되고 기본 생성자 뉴한 기본 생성자가 실행이 되고 있네요. 아시죠? 그럼 뉴하면 요 두 개가 실행이 되고 있네요. 이렇게 뉴 했을 때 초기화 블록이 실행이 되고 기본 생성자가 세트로 실행이 됩니다. 되시겠죠? 이 얘기는 호출해서 실행되고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 클래스를 다 어디에다 올려요? 메인 메모리에 올려요. 아시겠죠?
네? 메모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소를 이쪽으로 넘겨줍니다. 주소를. 됐죠? 주소를 넘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처리문을 호출하기 때문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는 거예요. 처리문이 있다. 처리문이 있다. 되셨나요? 처리문이 있다. 그 처리문이 있는 것은 메소드라며. 근데 메소드 말고 이런 생성자도 처리문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특별한 메소드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한 메소드. 그 호출을 그 뉴에서 하시면서 호출은 당해요. 뉴 하면서 호출 당하는 거죠. 리턴 타입이 없어요. 리턴 타입이 없어서 주소가 리턴되는 거죠. 리턴 타입이 없어서 그 주소가 리턴된다. 그래서 안 써도 되는 거죠. 리턴 타입을 쓰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무조건 주소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생성자는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클래스 이름과 똑같이 쓴다. 클래스 이름, 클래스만 똑같이 쓰시고 리턴 타입이 없다. 아시겠죠? 리턴 타입을 만들지 않아요. 만들지 않고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게 쓰시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어요. 이거 왜 있죠? 외부의 값을 받아야 돼요. 전달받아서. 이해되시죠? 네? 값을 전달받아야 된다고요. 초입값을 전달받아서 세팅하고 되니까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어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으면 메소드, 처리문을 선언해놨다. 처리문을 써서 씁니다. 되셨나요? 네. 자, 여기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슈퍼 가로 열고 닫고 세미콜론. 네. 눈에 안 보이는 거. 이거는 이제 없어도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없어도 자동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게 뭐 하라는 놈이냐면 부모 클래스. 현재 부모 클래스는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를 생성해라 합니다. 생성해라. 오브젝트를 생성해라. 왜 생성하라는 거죠? 이게 생성자인데 슈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부르면요, 그 부모 클래스 생성자를 호출한 거예요. 생성자를 호출한 거와 같아요. 생성자에서 이렇게 쓴 거는 슈퍼가 부모잖아요. 부모 클래스인데 생성자에서 가로 열고 가로 썼다는 얘기는 디스 가로 열고 가로 쓰면 어떻게 하죠? 자기 객체를 요거 생성자는 생성자를 부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디스 가로 열고 가로 생성자에서 디스 가로 열고 쓰시면 지금 이제 생성자를 부른 거와 똑같고요. 슈퍼 가로 열고 가로 쓰시면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한 거예요. 이게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 호출.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생성자를 호출을 해야 그 부모 거도 내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 거도 내 거. 예? 없는데 호출할 수는 없다고요. 없는데 사용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없는데 사용할 수 없어서 그냥 슈퍼 가로 갖고 이게 생성을 해놨기 때문에 부모 거도 내 거예요. 있어야. 예, 이게 상속 관계에 있는 거죠. 이게 부모가 원래 상속을 받았다라고 써놔야 되는데 오브젝트는 안 써도 그냥 상속을 받는 거예요. 오브젝트 자체는. 나머지는 다 상속 받겠다고 써놔야 돼요. 그거를. 나중에 상속에서 배우세요. 그렇죠. 오브젝트 슈퍼 클래스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자동으로 생성하게 돼 있어요. 부모 클래스는 내가 생성자를 써놨으면 맨 처음에 생성자 바로 아래입니다. 바로 아래 그 슈퍼 클래스가 안 써놨지만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동작을 한다. 실제적으로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모 클래스를 먼저 생성을 하고 갔다 와서 그걸 내 걸로 가져오고 오는 거죠. 그리고 내 걸 생성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되었나요? 그래서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그냥 아무거나 내게 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걔를 생성해서 있기 때문에 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보시면 되겠고요. 얘를 이제 요거 실행한 거는 여기 그 오브젝트에서 내가 오브젝트를 고칠 수는 없으니까 아시겠죠? 고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쓰시고요. 그렇다고 요 위에다가 처리문을 쓸 수는 없어요. 생성자하고 오브젝트 사이에다가는 처리문을 쓰시면 오류가 납니다. 얘가 오류가 나요.
거기 처리문을 쓰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겠죠? 쓰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게 기본 생성자를 실행하고 있는데 요 밑으로 이제 값을 뭔가 변경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이제 기본 생성자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기 이 컨텐트 자체를 이제 내용이라고 바꾸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컨텐트라고 쓰시면 되고요. 컨텐트 이꼬르 내용이라고 쓰는 거예요. 내용이라고 쓸 수 있다. 아시겠죠?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요 밑으로 슈퍼 가로 밀도로 시소를 이용해서 지금 시소를 이용해서 부모 클래스 부모 객체가 생성이 됐다라고 써놓겠습니다. 보드 부여 밑에 있는 걸 복사해서 위로 올리겠습니다. 복사해서 보드 부여에서 이제 부모 클래스 생성 이렇게 쓰겠습니다. 부모 객체 생성을 완료했다. 요거 써놨죠? 이거 안 쓰더라도 완료가 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없어도 자동으로 들어가게 된다. 써놨어요. 이해되시죠? 예, 없어도 이렇게 쓰시고요. 실행을 해보시면 이제 이렇게 요게 지금 부모 클래스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 생성자에 해당되는 것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지금은 부모 오브젝트에 그 기본 생성자를 쓰기 때문에 생략을 할 수 있는데요. 기본 생성자가 아니면 이제 따로 쓰셔야 돼요. 반드시 써놨습니다. 값을 전달해서 써야 된다면 반드시 써야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네.